네, 안녕하세요. 3,5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힙합 유튜버, 그리고 오늘은 공급망 위험관리 데이터 보안을 힙하게 발표할 파수 차성화 대리입니다. 네, 오늘 발표 시작에 앞서서 사이렌 스튜디오 고영석 대표님의 질문으로 막을 열어볼까 합니다. 대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디지털 전환이 화두인 지금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시에 보안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소중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통합적인 데이터 보안과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 내 총 데이터 보유량을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데이터를 민감도와 중요도에 맞춰서 분류하신 후에 적절한 보안 조치가 안 되어 있을 경우 보안을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움직이는 라이프 사이클 동안 전반적인 추적과 감시가 가능하게 되면 통합적인 데이터 보안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십니다. 그럼 오늘 공급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공급망이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도 부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업 내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유지되는데 들어가는 모든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업체들의 집합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가트너 리포트에 의하면 서플라이 체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서플라이 체인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오프쇼어링을 보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고요. 이커머스의 전환,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재택근무에 따라서 서플라이 체인도 활발하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기업은 공급업체 A에게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덕트 설계서 등 중요한 지적 자산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문서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럼 공급업체 A에서 다른 티어에 있는 공급업체 B, C, D에게 해당 문서를 또 전달하게 되죠.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서가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문서가 제대로 보안되지 않고 전달이 된다면 보안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 C에서 웹 취약점, 소스코드 취약점으로 일어나는 보안 문제는 단순히 공급업체 C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위협이 되죠. 가까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솔라윈즈 썬버스트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솔라윈즈라는 업체는 IT 모니터링 솔루션인 오리온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한 해커 그룹에서 이 해당 솔루션 안에 멀웨어를 은밀하게 침투시키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요. 요즘은 해커들이 참 지능적이죠. 바로 공격하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서 호스트 파일 및 중요 파일들을 탈취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이 끝난 후에는 취약점이 존재하는 고객사들을 선정해서 서버 업데이트와 함께 썬버스트라고 불리는 이 멀웨어를 함께 투입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18,000여 건의 고객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중요한 정보를 탈취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수습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발표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2의 썬버스트 사태, 제3의 썬버스트 사태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바라봐 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프로덕트 디자인, 인터널 프로세스 문서, 프로덕트 설계서, 기획서 등 지적 자산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문서들을 전달을 하고요. 또 거래 내역서, 민감한 고객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문서들도 공급업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떤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는 어차피 우리는 PLM 시스템에서 모두 일원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문서의 습성을 보면 결코 한 곳에서 보관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문서는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계속 돌아다니죠.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를 한번 봐볼까요? 문서는
ECM 혹은 PLM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이 내려받고요. 사용 후에는 공급업체들에게 USB, 퍼스널 드라이브,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공급업체 A에서 다른 티어에 있는 공급업체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가 되죠. 따라서 보안 관계자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외부로 나가는 문서들을 좀 일원화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파수의 데이터 보안 중심 솔루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딜레마가 또 존재하죠. 우리는 지금 개별 업체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타이트한 보안 체제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공급업체들에게 보안을 강행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공급업체 입장에서 보면 매우 껄끄럽고 번거로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유스 케이스에 맞춰서 두 가지 솔루션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 바게닝 파워가 있으셔서 타 공급업체들에게 보안을 강행하실 수 있으시다면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을 도입 검토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문서를 생성하고 다운로드 받는 시점부터 문서를 암호화할 뿐만 아니라 문서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보안을 유지합니다. 또한 보안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출력물 제어, 화면 캡처 제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통제해서 문서가 사용되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자 접근 통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외부 협업 플랫폼인 랩소디 에코를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전달되는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워크그룹을 기반으로 문서가 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서를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모바일에서 볼 때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력물 제어, 스크린 캡처 제어 등 권한 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랩소디 에코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수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생길 수 있는 유스 케이스를 모두 고려한 솔루션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데이터 보안을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면 일단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 내에 있는 총 데이터 보유량을 식별하시고 분류하실 수 있는 파수 데이터 레이더를 검토해 보시고요. 문서가 중요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될 경우 더 강력한 보안을 조치할 수 있는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 생산성, 데이터 협업, 그리고 데이터 자산화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문서 협업 플랫폼인 랩소디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로 나가는 문서까지 모두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랩소디 에코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10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조심스레 던지면서 물러가 볼까 합니다. 아까 솔라윈즈 썬버스트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어쩌면 조그만한 빈틈이 여러분들 서플라이 체인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쏟고 계시는 관심과 조그만한 투자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업과 서플라이 체인을 제2의 썬버스트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파수 차성화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